2024년 8월 5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입니다. 오늘 타이틀은 현 시점에서 파악해야 될 거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폭탄을 맞았죠. 블랙 먼데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하락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스까지 발동을 하는 건, 제가 사이드카는 한 세 번, 네 번째 정도 본 것 같고요. 주식을 하면서 사이드카도 한 세 번 정도 본 기억이 있는데, 어 그냥 과거에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스 걸렸을 때를 확인해 보면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됐을 때, 최근이었죠. 최근에 경제가 마비되었을 때였는데, 코로나 때는 경제가 마비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락폭이 그것보다 크다라는 거 사실 저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됐든 흘러가고는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안 굴러가는 정도보다 주가가 더 빠졌다? 사실 좀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낙폭 과대다. 근데 낙폭 과대는 낙폭 과대고, 중요한 건 지금 버틸 이유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그것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하는 이유를 좀 확인해 보게 되면요, 엔캐리 트레이딩,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그 일본의 제로 금리를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했던 거죠. 이 자금이 5천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빠진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란과 이스라엘, 얘기로는 12, 13일 얘기가 나오다가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역시 트럼프, 해리스, 미 대선이죠. 미 대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아마 시장의 발목을 좀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점에서요,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면 최대 2,500까지 일단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정은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냐? 2,370포인트대까지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반등 지지 구간이 거기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조정을 한 번 더 크게 받는다라고 하면 2,300포인트를 이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2137에서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좀 지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나스닥 선물이나 지금 S&P 선물 하락하는 거 보면은 이게 지지가 될지 사실은 물음표가 뜹니다. 물음표가. 지금 이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은 2300 한번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오늘만 1조 5천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 장 초반에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했다가 장 마감에 2690억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이상하게 코스닥은 외국인이 5천 거의 472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1175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개인이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크게 밀렸다라는 거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투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본다라고 하면 저는 코스닥이 반등이 좀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전에 저점 부근이었던 660포인트 부근까지 다 왔기 때문에, 660포인트 부근까지 다 왔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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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포
코스닥 수급만 보면은 횡보가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더 빠르게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달, 6월달, 5월달, 4월달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뭐 매도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를 해드렸죠.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이전에 저점을 이탈하면 최소 비중을 절반이라도 축소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럼 지지선이 여기 형성돼 있잖아요. 이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현금화가 뭐 답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뭐 HDC, 현산, 그 다음에 뭐 리메드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 흐름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매도로 표시를 안 한 거고요. EM텍, 수젠텍, 종근당바이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매도를 확인을 안 하고 있죠. 스피어파워, 샘CNS, IS, 이커머스 이 종목들도 역시 동일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매도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이전에 고점이 여기였어요. 그쵸? 고점이 여기였는데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아주고 상승을 하고 마무리가 전 고점 위에서 마무리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뭐 버텨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만약에 내일 9,15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나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올라갔죠. 전 고점이 하나 형성되었고요. 원래 이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던 때는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혹시 정리하신 분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만약에 아침에 정리하셨으면 정말 잘하신 거고, 만약에 지금은 19,500원이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건 리메드죠. 리메드. 자, 리메드. 자, 리메드도 똑같습니다. 전 고점이 여기였고요.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한 거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다 깨진 건데 전 고점이 여기였다는 얘기인 거죠. 전 고점. 그리고 원래는 요거 돌파시 매수인데 지금 3,100원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은 여기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 3,040원 정도 되는데 그 위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장 중에 만약에 이 가격대에 매도를 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은 최저역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EM텍도 동일한 거죠. 원래는 전 고점이었던 여기에서 돌파를 했고 하락하고 전고점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지난 금요일 날 애매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자라고 했는데 이 가격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젠텍은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IS 이커머스 한번 볼게요. 시장이 고점이 하나 형성되었고요. 저점이 하나 형성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조정을 받고 반등 나오고 조정을 받고 반등 나오고 조정을 받고, 그러면 지금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오게 되면 여전히 2,700원, 2,800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버티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샘CNS 저점을 여기를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전 고점은 여기였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이전에 요 5,900원을 이탈할 때 정리를 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요. 만약에 못했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물론 여기에서 반등 나와갖고 지금 가격이 더 높잖아요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뭐 원칙대로는 원래 이때가 맞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사항이랑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어 파워 전 고점이 여기였고 저점이 여기였죠. 자, 시장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아주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깨진 거죠. 원래는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여기였는데 들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 좀 몇 개만 빠르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전 저점이 여기였죠. 깨졌죠.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주봉상으로는 어떤가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깨졌잖아. 이것도 주봉상으로.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전 저점이 여기였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은 좀 지켜본 거고요. 오늘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그렇죠? 큐렉소 전 저점이 여기였죠.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전고점은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깨진 거죠. 한국BNC 전 저점이 여기였던 거죠.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아주고 상승을 하고 전고점 깨진 거죠. 똑같습니다. 나머지.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얘기를 해드렸던 게 이거 기억을 하세요. 전고점 깨지면 비중 축소, 여기 깨지면 일단은 전체 차익 실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래량이 동반되어서 되면서 주가가 급락이 됐는지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받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은 한 번은 버틸 만합니다. 한 번은. 그 대표적인 게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여기서 많이 동반되고 양봉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없이 동반되었잖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매수했던 것보다 지금 손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거래대금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버텨도 무난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없이 조정받은 건 일단은 버틸만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최대주주가 담보대출을 받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결국 반대매매죠. 반대매매. 우리나라에서 반대매매가 나오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증권사가 있죠. 그렇죠? 증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았냐. 이거는 9시 이전에 급락 나오는 거 있죠. 하한가 나오는 거. 보통은 증권사가 9시 이전에 다 정리를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탁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스탁론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자산운용사, 투신. 그래서 이 종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10시에서 11시, 그 다음에 2시에서 2시 반, 요 정도의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하한가 이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시에서 11시에 반등 나오게 되면서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반대 매매 터진단 말이에요. 반대 매매. 그래서 지금 10시에서 11시, 2시 반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대주주가 담보대출을 받았으면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이 거의 뭐 하루 만에 10%가 빠졌죠. 그러면 종목은 2배에서 3배 빠졌다는 얘기예요. 20% 이상은 하락을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 전부터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최대주주 반대 매매가 나올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정리가 맞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최대주주 담보가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단가 이하다 내일 반대 매매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가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는 배당주를 좀 싸게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배당주 및 우선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결국은 이제 한 덩어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주 안에서도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있죠. 없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은 빠르게 반등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 쪽으로는 좀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배당주는 뭐 3분기 배당을 보셔야 됩니다. 3분기. 그러니까 거의 뭐 매분기 배당하는 매분기 배당 이런 종목들 보고, 오늘 업종에서 가장 적게 빠진 종목이 뭔지 아세요? 가장 적게 빠진 종목. 업종 가장 적게 빠진 섹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 보여드리자면 대부분 종목이 10%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게 되면 리츠가 5% 빠졌으면 많이 빠진 거예요. 5% 이상 빠졌으면 5% 이상 빠졌으면 거의 뭐 매달 배당을 하는 거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서 나가야 될 비용들이 줄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하면서 나가야 될 돈도 적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호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 이슈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공존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리츠 종목들을 조금 모아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한 번은 참조를 좀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제 관점대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뭐 그 외에도 볼 거 되게 많아요. 볼 거 되게 많은데 1차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릴 만한 건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 참고를 좀 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5일인데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냥 참고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무에입니다. 감사합니다.